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이 봉안된 일본 홋카이도 일승사에서 한국불교 대표단의 위령제가 78년 만에 봉행됐습니다.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 나흘째인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유럽의 비구니 스님과 여성들의 실태를 살펴보는 워크숍이 열려 주목받았습니다.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서울 은평구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렸습니다. 은평구 사원연합회와 삼천사복지재단은 국가보훈 장학금을 전하며 호국불교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인근 사찰 대승사가 훈련 중 숨진 장병들을 안치했던 호국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갖춰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개교 45주년을 맞은 호남대학교의 불자회가 창립했습니다. 호남대 불자회는 출범식에서 청년 포교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유골이 봉안된 일본 홋카이도 일승사에서 한국불교 대표단의 위령제가 78년 만에 봉행됐습니다. 종단협회장 진우 스님은 희생자 유골 봉안에 앞장선 일승사 주지 스님에게 감사를 표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인 희생자 유골이 봉안된 일본 홋카이도 일승사를 방문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대표단을 주지 스님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실 여식근입니다. 조선인 유골과 위패를 모신 이곳에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한일 두 나라 불교 의식이 이어집니다. 종단협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평생을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발굴과 봉안에 앞장선 일본의 노 스님이 함께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국당 홋카이도로 끌려와 끝내 돌아가지 못한 조선인 희생자들의 한을 달래며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의 헌문 영화등 일승사에 모인 양국 사부대중은 두 손 모아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부처님의 실력 가슴 가득히 채우시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아 왕생극락하옵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불교 종단 대표들이 일승사를 찾아 희생자 위령제를 봉행한 것은 78년 만에 처음입니다. 78年ぶりに皆さんと一緒にここで死者を弔い、共に祈りを捧げる機会をいただいたことを心から喜んでおります。 도노이라 요시코 주지 스님은 홋카이도 강제동원 전시관이 폭설로 붕괴되자 일승사의 조선인 유골과 위패를 모셨습니다. 1976년부터 강제동원이 인권 범죄임을 알리며 유골 발굴에 앞장선 스님은 지난 2015년 조선인 희생자 유골 115명의 고국 봉안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한국 불교계는 이러한 공로를 기려 이듬해 스님을 연등회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도노이라 스님의 노고를 다시 한번 기리며 조선인 희생자 유골의 고국 봉안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일본 사찰에 모셔져 있는 많은 조선인 희생자 유골의 고국 봉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한국불교 대표단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합니다. 진우 스님은 폭설로 붕괴된 전시관 재건을 위해 써달라는 동단협 명의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위령제를 통해 각인된 희생자 유골 봉안의 화두는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 나흘째인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유럽의 비구니 스님과 여성들의 실태를 살펴보는 워크숍이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워크숍에선 독일과 프랑스 사회의 경우 국가적 환경과 비교해 비구니 스님이 되려는 여성들이나 이미 수계를 받은 비구니 스님들의 삶과 배움의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비구니 스님들은 현재 유럽에선 후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계를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도 제기됐습니다. Now, Sakadita Germany has become legally an independent German branch of Sakadita International. The association promotes and supports women who practice Buddhism and serves the global vision of decisive, committed action for peace and for the benefit of all beings beyond all barriers of differences in tradition, language, ethnicity. 이어 샤카디타 프랑스의 가브리엘라 프레이는 인권과 성평등, 종교 간 대화 등 이런 것들을 유럽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샤카디타 세계대회 나흘째에는 이 밖에도 마음챙김 글쓰기, 젠더 평등과 화해, 샤카디타 국가지부 조직의 성장, 한국 여성불자 및 비구니 스님의 사회복지 참여 현황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불교 의례의식을 관장하는 최고 권위자인 조계종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이 통일부와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평화예술재단 주최로 열린 제19회 평화예술제, 평화예술대전에서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동희 스님은 서울 인사아트플라자 갤러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불교 전통의례인 범패 보존과 전승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이 지곡하여서 오늘의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의 전반적인 것을 홍학들에게 이 몸이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동희 스님은 6살 때 서울 청량사에서 출가해 65년 동안 범패의 맥을 이어오고 있고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범패 공연을 선보이며 한국 불교의 전통을 알리고 국가무형문화재인 진관사 수륙제 어산어장을 맡아 후황양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산어장은 불교 의례와 의식을 관장하는 최고 권위자이며 동희 스님은 지난해 7월 비구니 스님으로 온 최초로 조계종 어산어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 스님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예방해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어제 덕수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서울 관문사를 찾아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종단을 잘 이끌어왔는데 지난 집행부 주요 스님들과 함께 태고종을 잘 이끌어 가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상진 스님은 또 열심히 노력해서 종단협과 잘 협의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태고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덕수 스님은 천태종과 태고종 모두 일불제자로 서로 단합해 부처님 제자를 많이 만드는 데 힘써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나라와 결애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은평구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렸습니다. 은평구 사원연합회와 삼천사 복지재단은 국가보훈 장학금을 전하며 호국불교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이 땅의 우리들이 부처님의 화생 사상으로 분단의 사슬을 풀고 하루속히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발언하옵니다.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서울 은평구 사원연합회 주최로 제32회 호국 영령과 은평 구민을 위한 기원 대법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 회장 성운 대종사는 법회를 통해 호국 기원 대법회의 연원을 전하면서 호국 영령을 열애의 대원각으로 칭송했습니다. 스님, 88 올림픽이 곧 오는데 호국 충원 6월 현충일 호국 충원을 우리 은평구민과 우리 모두가 한번 충원한 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1회를 1988년 6월에 시작돼서 1988년에 올리기로 했죠. 대한불교 조계종 은평구 협의회 회장이자 수국사주지 호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호국 충원을 기리면서 극락 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저희들은 위로는 우리가 부모가 있고 또 나라가 있고 나라를 지켜주었던 많은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봉행사에서 6.25 전쟁과 60 민주항쟁을 되새기며 더 살기 좋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은 현충일과 또 민족 상전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이 있었고요. 또한 민주화를 앞당겼던 60 민주화 항쟁이 있었던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죠. 빠른 시일 안에 정말 6.25를 떠나서 우리 동족들이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서로 교류도 하고 또 많은 역할을 하면 좋을 텐데 요즘 많은 아쉬움들이 좀 있죠. 은평구 응암동 심택사주지 효탄 스님은 축원을 통해 6.25 참전용사 등 호국 영령에 대해 부처님의 가피력을 기원했습니다. 대법회에선 국가공훈가족 등 40명에 대해 삼천사 복지재단과 은평구 사원연합회가 마련한 모두 4천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제가 일과 양육 때문에 공부를 늦게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불교사원연합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이 부족함을 느꼈었는데요. 그 와중에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게 되었고 관장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호국기원 대법회는 30년 한 세대를 넘어 32년째 계속되면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선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사 복지재단과 사원연합회가 해마다 국가보훈 장학금을 마련해 호국 불교의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6.25 전쟁 당시 50만 장병을 배출했던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한국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역사의 현장인데요. 제1훈련소 인근에 자리한 사찰 대승사가 훈련 중 사망한 장병들을 안치했던 역사를 배경으로 호국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갖춰가고 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수도 서울 제탈환 등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신병양성 훈련소로 마련된 제주 육군 제1훈련소. 1953년 1월 강한 병사를 육성하는 곳이라 하여 강병대라 불리며 50만 장병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 장병들은 열악한 군수품과 청결하지 않은 환경으로 물이 오염되며 이질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98 육군병원이 창설됐지만 전염성이 강한 이질 환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던 군은 4곳에 천막 병동을 짓고 치료했으나 사망자가 잇따랐습니다. 더욱이 화장시설은 빈약했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화장터에서 사람을 태우는데 그 태우는 장면은 담으로 쌓여서 그 위에 나무를 걸치고 참 고기 굽는 그런 식이요. 불태우러 가는 군인들이 죽질 않고 눈을 돌려서 깜빡거리는 걸 가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1훈련소 인근 대승사에는 6.25 당시 98 육군병원에 화정된 유해 중 무영구 유해 230여 기를 보관했습니다.
육군병원에 안치할 곳을 마련하기까지 유해 상자는 100일 정도 대승사에서 보관됐습니다. 군인 유해들이 대승사로 옮겨지던 시절 당시 중학생이던 대승사 주지 고 법초 스님은 유해 상자 사이에 기거했습니다. 화장시설이 열악해서 제대로 화장되지 않은 유해는 작은 상자에 들어가지 않아 유해 절반 정도는 절 앞바다에 뿌려졌습니다. 완전히 타질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태운 가루를 유골함에 넣어서 유족에게 전달하려 그러면은 유골함에 넣는데 유골함에 다 안 들어가면은 안 탄 큰 뼈는 여기 바다에 늘 던져버렸다는 것이 당시에 그 안치했던 그 스님이 항식 이야기입니다. 제주도보훈청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 장병 양성지로 기능했던 서귀포시 대정읍 주요 전적지를 연결하는 근라 625길 탐방로를 개설하고 지난 2일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유해가 보관되던 대승사도 탐방로에 포함되어 전장의 아픈 과거를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품고 있는 대승사는 앞으로 호국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천도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훈련을 받던 유무연 유령들이 당시 화장시설이 열악하여 유해의 절반도 대승사에 모시지 못하고 앞바다에 뿌려졌다는 이들 영가들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군경 유족들과 함께 천도제를 봉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한국전쟁 70여 년이 지난 지금 국가와 국민들에게 잊힌 호국 영령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도량으로 대승사가 거듭날 전망입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경남 함양 지리산 겸불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경내 특설 무대에서 나라사랑 호국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는 함양 다벼차회의 호국영령 추모 달해로 시작해 헌양과 헌화, 추모사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 지리산 함양시 낭송회 헌시, 부르나 예술단의 대북 공연, 해인사 함양불교 봉사회 보리수 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함께 펼쳐졌습니다. 나라 위에 목숨 바쳐 장렬하게 선한 호국 영사들과 무고하게 죽음이 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기 위해 올해도 온 힘을 다해 음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겸불사 호국음악회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올해까지 26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태종 홍천 강용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순국선열 호국영령 추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과 강용사 주지 홍법스님, 신영재 홍천 군수, 유상범 국회의원, 군장병 등이 동참한 법회에서 4부대중은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피와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고귀하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리며 부디 편안하시옵기를 축원드립니다. 법회는 제11 기동사단 전사자와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순직 경찰 등 모두 6,800명의 위패에 참배를 하는 의식 등으로 진행됐으며 강용사는 보훈가족 홀몸 어르신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성품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개교 45주년을 맞은 호남대학교에 불자회가 창립했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호남대 불자회는 출범식을 열어 침체된 지역 청년 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대학교 불자회가 창립 법회를 갖고 대학 신행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초대 회장을 맡은 전현진 교수는 학생들에게 불교가 무엇인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역할 수행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 사찰에 있는 행사 같은데 참여해서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임의용 봉사도 자주 하고 또 학생들을 이렇게
그 동아리 회원 수를 많이 늘려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목표입니다. 지도법사를 맡은 화엄사 빛골 포교원 주지 연성 스님은 열악한 지역 포교 환경에서 대학 불자회 창립은 뜻깊은 일이라며 첫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포교원이랑 가장 가까운 대학교가 호남대학교인데요. 거기에 불교 동아리가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일단 불교 동아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컨택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호남대학교 불자회는 교수회와 학생회로 구성된 신행 조직으로 교수와 일반 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 20여 명의 회원들로 출발했습니다. 한국 온 지 거의 2년 됐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스님랑 같이 여기 부처님 스님랑 같이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기쁘고, 원래는 불교에 아무 지식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수님과 학생들과 많은 여행을 가고 또 심리적으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말고사랑 과제에 여유가 없고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불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조금의 마음의 힐링을 찾고 좀 더 여유를 갖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희 학생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싶습니다. 불교세가 열악한 광주에서 첫 발을 내디딘 호남대 불자회. 이번 불자회 창립이 시들해진 지역 캠퍼스 포교에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지훈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43일의 여정을 생생하게 담은 KBS 다큐멘터리가 7월의 첫날 시청자들과 다시 만납니다. KBS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5분에 특집 다큐 부처님과 함께 걷다를 1TV를 통해 재방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43일간 진행된 상월결사 인도 성지순례 여정을 50분 분량에 담아 지난달 27일 부처님 오신 날 당일 KBS에서 첫 방송됐습니다. 당시 부처님과 함께 걷다는 종교 관련 다큐 영상물로는 비교적 높은 2.6%의 시청률을 기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불교 역사를 새롭게 쓴 상월결사 인도순례 감동을 유려한 영상과 참가 스님들의 진솔한 인터뷰 등에 적절히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6월 27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